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즘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지만 금의 이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뭐 1-2년 전부터 제가 금을 투자하고 있다. 나는 금을 모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매번 또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한번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이 왜 오르는지, 금이 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저는 뭐 그냥 진짜 장기로는 금이 한 10 배까지도 갈 수 있겠다. 8 배에서 한 10 배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요. 금이 지금 뭐 $2,900 거든요. 지금 $2,900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가격이요. 단기로는요. 지금 단기로는 $3,000까지 갈 수가 있고 2,900 이에요. 2,900 인데 $3,000까지 갈 수 있고, 장기로는요. $8,000까지 일단은 목표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고 보고 있는 ETF 있잖아요. 지금 와 대박이죠. 이게 무슨 급등주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나스닥보다 많이 올랐고, 이게 코스피보다 당연히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보다 지금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에이스 KRX 금연물 ETF인데요. 이 ETF가 급등주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저는 뭐 언제부터 뭐 이렇게 ETF는 얘기를 해 드렸냐. 이때부터도 얘기해 드렸죠. 이때부터도 얘기해 드렸고요. 거의 12,000원 부근에서도 그랬고, 뭐 14,000원, 15,000원에서도 "괜찮다. 여기도 또 눌리니까 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들었다 눌렸다 했죠. 그래서 지금 들렸잖아요. 아마 눌림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눌림이 있는다고 하면요. 그때 이제 또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금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금 계좌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나 금은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 가장 좋죠. 금은 진짜 갖고 있는 실물 금이 좋습니다. 제 이거 반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김 금반지거든요. 진짜 실물 갖고 있는 여러분들 금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비트코인이랑 다른 게 뭐냐? 실물 금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다. 실물 금으로 이걸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제 대공황이 오거나 아니면 뭐 뱅크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요. 진짜 실물금이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 뭐 ETF나 선물이나 현물이나 아니면은 뭐 금 뭐 통장으로 투자를 했거나 이렇게 이거 문서로 투자했던 금들은 나중에는 못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로 들고 있는, 저도 골드바는 없지만 실물로 들고 있는 이 금이 나중에는 진짜 위기 때는 중요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사람들도 또 아는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보통은 그냥 금반지를 사거나 금팔찌를 사거나 아니면은 골드바를 사거나 아니면은 그 예전에 금송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 이거 아니면 금 거북이 집에 몇 개 있다 해서 부를 판단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이미 뭐 금 이 골드바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금이 뭐 한 돈당 60만 원이 다 됐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제 금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이 골드바 있잖아요. 골드바가 100 그램짜리 골드바가 조폐공사에서 수급이 안정되면 판매 재개하겠다. 그래서 골드바를 판매 중단을 안내했어요. 지금 보세요. 골드바 판매 중단 안내. 왜냐? 너무 많이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금을 이렇게 조금 여기 쭉 글을 읽어보면요. 일시 중단한다. 왜냐? 원자재, 금을 수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는데요. 공급은 적어버리니까 그만큼 뭔가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요. 물가 상승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는, 이미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이미 뭐 IMF가 왔다 안 왔다 이걸 따질 때보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점 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떤 자산이 오를 것인가?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런 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금은 아마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은 아마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뭐 쭉 읽어보면 지난 10일 주문권은 원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작돼서 배송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12일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도 없다.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조폐공사 외에 한국금거래소에서 판매하는 1kg 골드바를 한정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1kg가 이게 아마 가격이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될걸요. 이렇게 비싼 건데 이거를 한정해서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이랑 신한은행은 그대로 판매를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골드바가 그만큼 수급이 많이 몰렸고 판매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금의 이런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지금 뭐 국장에 투자를 하겠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겠어요? 웬만한 데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중국의 뭐 딥시크가 지금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람들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도 금에 대한 투자가 더 몰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거든요. 금이 이렇게 계속 커지면은 이게 안전자산인데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죠? 오해를 할까 봐 저는 그게 쪼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금이 안전자산인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게 많이 오르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할까 봐 쪼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금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금 풍기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글로벌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불확실성을 더 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렇게 계속 몰리는 거고요. 최근에 금융권에 따르면은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 골드베킹 계좌 있잖아요. 이게 10일 기준으로 277만 7,551개 이 최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이후 1년 새에 2만 개가 넘는 계좌가 새롭게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바 판매액도 이달 들어 16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2월 한 달치 실적 142억을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1kg짜리 쭉 나와서 1g당 15만 9,410원. 제가 처음에 이거 금통장 만들어서 투자해 보자 했을 때가 1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15만 9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24.68% 올랐다. 그다음에 국제 금값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 시대가 눈앞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세계 중앙은행들도 이렇게 많은 금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금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순금 매수량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0톤을 넘어 역대 최대의 연간 매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지난 14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금을 매수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 않았지만 2009년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를 계속 풀어대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도 '아 이제는 금을 모아야겠구나.' 지금 미국이 계속 달러를 풀어대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금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니까 금을 미리부터 매집을 하자.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이게 가파라지고 있다. 이거는 G7과 브릭스의 경쟁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랑 러시아가 탈달러화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이 계속 금이 상승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금을 계속 모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인민은행도 1 월에 금 보유액이 5 톤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르면 금 보유액이 3 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지난달 매수로 금 보유액이 2,285 톤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중국도 이렇게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이 원자재와 금 이 수급량을 보여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뭐냐면 이제 계속 이 금에 대해서 실물을 요구하는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갑자기 또 금에 대한 실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금에 대한 실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 거래도 계속 쌓이는 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 거래가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 보유량도 다시 또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의 가치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 수요는 지금 기록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만 봐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에 주유국 지금 금 보유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금을 뭐 13년째 보유를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늘리지 않고 있다. 12년째인가요? 12년째 늘리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금값은 3,000달러 간다 이런 전망에도 한국은행은 지금 보유량을 12년째 제자리, 그래서 13년 금 보유량 104톤, 104.4톤이 지금까지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금에 투자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즉시 현금화가 어려워서 유동성이 낮고 보관 비용이 단점이다. 이것 때문에 금을 보유를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13일 쭉 경제 시스템, 하는 경제 시스템 보면서 쭉 읽어 보면 23년 13년 20톤을 추가로 사들인 뒤 금 보유량이 104.4톤 이거를 유지를 했다. 그다음에 쭉 보면 외환 보유액이 통계상 47억 9천만 달러 규모에 불과해 전체 외환 보유액의 1.2%에 그쳤다. 그래서 한은이 보유한 금은 통계상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반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했다. 지금 보면은요. 세계금위원회는 각국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총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1,186톤으로 4년 만에 최고였고 특히 4 분기에만 333 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에 한은은 금 보유량 순위는 2013년 말 세계 32 위에서 지난해 말 38 위로 6 계단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보유량을 지금 이제는 늘려야 되지 않냐. 금의 또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한국은행은 금을 왜 안 늘리냐." 이렇게 계속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금의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를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시 현금이 필요한 이 외환 보유액 이 성격상 매력이 떨어진다. 뭐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환율 방어에 지금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금에 투자하면은요. 외환 보유액 달러가 줄어드니까 이 환율 방어를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급등락이 빈번하겠지만 금이라는 거는 안전 자산의 성격이 있고요. 지금 뭐 "화폐 붕괴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안전 성격에서 금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갖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근데 뭐 한은은 뭐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왜냐하면요. 2011년에서 13년에 총 90 톤을 샀대요. 근데 샀는데 뭐 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때 좀 많이 욕을 먹어서 그때부터 이제는 12 년째 투자에 소극적이다. 금을 그렇다고 해서 12년 동안 금을 한 번도 매수를 안 했다는 게 한 번도 더 추가 매수를 안 했다는 게 저는 이게 더 이렇게 코미디거든요. 이 그 투자 실패를 좀 했다고 해도 그때 뭐 1,900 달러가요. 1,000 달러로 떨어져서 그렇게 쿠사리 먹었다고 해도요. 지금 보면요 2,900 달러거든요. 결국에는 쭉 갖고 있으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장기로 오른다는 걸 알면서도 왜 지금은 소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러시아, 터키 이런 데가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금을 모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정학적 질서나 이런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금을 어느 정도 모아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일까 저는 그것도 쪼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계금협회에서 쭉 보니까요. 쭉 뭐 이렇게 읽어 보면 응답 기관의 69% 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의 달러화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금을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지금 외환 보유고를 다각화시키고 있다. 다변화라고 하죠. 특히 탈달러화 중심으로 본격화 해온 이 브릭스 아시죠? 브릭스 국가들은 지금 뭐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러시아 이런 데는 금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미국이 1 등인데요.
전 세계 금 보유량의 23.8%를 갖고 있는데 8,134 톤이고요. 독일이 2 등으로 3,351, 이탈리아가 2,451, 프랑스가 2,347, 러시아가 2,298, 그다음에 중국이 2,264, 그다음에 인도가 876, 폴란드가 448, 한국이 지금 104.4 톤인데 지금 세계 38 위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 비중은 2.1 밖에 안 된다. 이게 참 걱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쭉 보면은요. 한국은행은 12 년째 그냥 계속 그 보유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금 보유량은 브릭스 5 개국, 그러니까 5 나라 중에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다. 9.1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금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캐나다를 제외한 G7 주요국의 평균 2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뭐 화폐 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요. 한국은 그만큼 더 위기가 올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도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 이거는 저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금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후로 금이요. 제가 금 계좌 NH증권에서 이렇게 만들자 해서, 이거 증권사에서 증권사별로 금 계좌 만들 수 있거든요. 키움, NH, 삼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 금 계좌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KRX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금 계좌 만들고 거기에다 돈을 입금하고 주식 거래처럼 사고 팔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금 5 그램을 샀거든요. 5 개. 잔고를 5개 샀는데 지금 24%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뭐 한 달 정도 돼서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에이스 KRX 금 현물도 지금 뭐 금 ETF만 1년 만에 84%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드보다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고요.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S&P 500 이런 것보다 금의 이런 수익률이 1년 동안엔 가장 높았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큰 변화가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미리 감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 투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금 통장에 투자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KRX 금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로 금 현물을 간접 투자한다. 주식처럼 아까 매매 가능한데요. 장점이 뭐냐면요. 금융소득세, 양도세, 그다음에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제외가 된다. 이거 엄청난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현물로 전환 시에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현물로 전환할 때는 부가세가 10%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이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금 통장으로, ETF보다 저는 이게 낫다고 하거든요. "ETF보다 금 통장으로 투자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골드바, 금괴가 있죠. 그래서 실물 금의 직접 구매, 그래서 금은방이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지금 구매 가능하고요. 실물로 보유하면 장점이 뭐냐면 안정감이죠. 진짜 이제 경제 위기가 있으면 '나 금을 들고 있다. 이거 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금을 바꿔서 살 수 있겠구나.' 실물로 이제 갖고 있으면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런 안정감이 있고요. 직접 확인하고 보관이 가능하다. 왜냐? 남한테 맡겨 놓으면은 지금 좀 불안하죠. 뱅크런이 터지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근데 단점으로는 매매 시에, 그러니까 구매 시에 부가세가 10%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걱정이 되고요. 보관 문제, 그다음에 이런 보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높은 거래 수수료가 있다. 그다음에 금 ETF는 금 관련 상장 지수 펀드를 사는 건데요. 금 현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금 선물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 관련 광산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점으로는요. 이것도 세금이 나옵니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뱅킹 뭐 금통장이 있는데요. 이게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투자 상품인데요. 이거는 웬만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니까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K뱅크 금투자 서비스도 이것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크게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투자가 있거든요. 보통 세 가지 투자가 있는데 금시장 KRX 금통장에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골드바 현물을 사거나 아니면은 금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요 KRX 금 시장에서 그냥 계좌를 만들어서 금을 사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세금을 안 물고 가장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심리적 만족감을 기르기 위해서 아니면 예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선물로 할 때 금괴나 아니면은 뭐 금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을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앞으로 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미중 지금 패권 전쟁으로 지금 중국이 계속 금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지각 변동, 세계 금융의 지각 변동. 중국은 지금 위안화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국 달러, 탈달러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는 단순한 금괴 때문이 아니다. 이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과감한 선언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지배력을 이 직접적으로 도전을 해서 금융 질서, 세계 금융 질서를 개편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금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 투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금 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 이건 금괴는 아니지만 이런 금 상품 아니면 금괴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ETF, 금 관련 ETF에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투자하라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냥 지금 이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금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